안녕히 가세요. 빨리 가주세요. 가지마! 가지마! 네, 저희 입구에 계신 분들 앞으로 오세요. 예, 입구에 자리 있습니다. 앉으셨으면 자리가 좀 생겼습니다. 여기 안으로 오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서 계신 분들. 네, 앞으로 오세요. 저쪽에도 많이 보였으니까 입구에 계신 분들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입구에 계신 분들 그거 막지 마세요. 그거 막지 마세요. 자, 서 계신 분들 앞쪽으로 와서 앉아주셔도 됩니다. 안쪽으로 자리 많이 비었어요. 안으로 오십시오. 어디 앉을 데가 네, 저 왼쪽에 더 가시면 있어요. 네, 저 안쪽에도 많이 비어 있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당원과의 대화, 토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요? 아직도 네. 네네, 역시 질서정연하게 자랑스러운 충청인들 일말의 흐트러짐 없이 자리가 정돈이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포스트잇부터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아니면 먼저 시작을? 아니 아까 제가 정청래 최고위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소리 지르던 분이 계셨는데 마이크 드릴 테니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디 있어요? 저요? 아니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저. 아까 맞아요. 아 그래요? 소리 지르던 분 아까 여기 있어요? 그거 한번 마이크 한번 들려보세요. 네, 마이크로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소리는 안 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죄송한데 솔직히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시 갑에서 온 오혜지라고 합니다. 그냥 권리당원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개인인데 솔직히 제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솔직히 말해도 본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하세요.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는 이제 국기환 의원님께서 조국이랑 포옹한 걸 보고 제가 이제 그걸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역위에 찾아갔어요. 선거 캠프에. 그거 사과 한마디만 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날부터 연락도 안 되고 어디냐고 물어봐도 선거 유세 일정을 저한테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없다가 대표님 따라다니다가 천안터미널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그거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사과하셔라, 상처받은 당원들 마음이 있지 않냐, 제가 복귀원 그 지역위를 위해서 당원 가입했다고 제가 문자를 얼마나 보내고 당원 가입 내가 몇 명을 시켰다고 얼마나 제가 많이 그 전에 제가 유튜브로 막 도와주고 당원 가입한 거 캡처해서 막 보내드렸거든요. 주변 사람들 친구를 바꿔야 했다고 얼마나 제가 한지 아냐 그랬더니 저는 혜지 씨가 당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 당원 자격이 없고 저는 그냥 분열주의자래요.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왜 당원한테 소리 지르냐? 종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나도 당원이다. 복귀영 위원님이 나도 당원인데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막 주변 사람들 어이 일로 와봐, 막 이거 말려봐봐 이러고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셨죠?
한번 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다를 때 이제 서로 섭섭한 일이 보여질 수가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으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오죽하면 공개 행사에서 소리를 지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우리 어머니 지금 시간이 3시 40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저는 시간 여유가 좀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바쁘실 거예요. 한 시간씩 지쳐가지고 하시고 어쨌든 일정한 시간을 진행하되 필요하면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부셔주셨는데 제가 한번 몇 개만 한번 일단 보고 제일 가까운 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대표님 왓츠인 마이백 찍어주세요. 100만 기념 이벤트. 네, 누가 쓰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왓츠인 마이백 뭐죠? 가방에 뭐 들었어? 네. 이건 또 무슨 말이라고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좋아서 벽 치다가 원룸 됐어요. 벽이 안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벽을 치면 원룸이 되나요? 이걸 어떻게 하지? 긴 걸로 좀 읽어주세요. 수박 정리해주세요. 이런 거 정치적으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대표님 하트 뿅뿅 한 다음에 별자리가 뭐예요? 전 대표님 옆자리. 누가 하는 이거 쓰신 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 아 예. 이름이 김혜경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님 고향이 소설. 금산에서 온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압력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금산 사람들 원래 이런 거예요? 시무합니다. 네. 이거 어떤 분이세요? 금산? 진행자가. 네. 이거 뭐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아주 간단하게 제 소감만 밝혀보면 이 나라 청년들이 저는 유사일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결국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최소한 저의 세대까지만 해도 제 부모님들은 지금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음 세대, 내 자식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역시 저도 내가 부모님보다는 훨씬 더 잘 살 자신이 있다. 또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지금의 청년 세대들, 제 자녀들을 포함해서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그 다음에 그 청년의 다음 세대들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론이 없습니다. 부모 세대도, 우리 세대도, 청년 세대도 양자가 의견이 일치합니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을까? 정말로 특별한 소수 외에는 대다수는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저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복잡한 얘기들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정치가 해야 될 제일 큰 역할이 바로 희망을 살려내는 거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희망이 있냐 없냐는 정말로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고 하는 가장 본연의 역할이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할까?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어쩌면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기능으로 본다면 정치는 한 개인으로 봤을 때 머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제가 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옆에 앉았길래 저를 야당 대표를 내놓고 욕하는 이런 품격 낮은 사람들하고 이때까지 제가 대화를 아예 안 했는데 이 황우여 이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기사거리 되겠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치라고 하는 게 사람으로 치면 머리 같은 건데, 지금은 정말로 여야 의원들 사이에, 여야 정치 세력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감이 생겨난 것 같아요. 진짜 미워하게 된 것 같아서. 어쩌면 이게 증오나 이런 걸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전의 정치는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낮에는 이게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싸울 건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 감정은 똑같은 인간으로 서로 존중하고 교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입장에 따라서 싸울 수 있다. 싸우는 현장을 떠나면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고, 아까 내가 좀 심했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이제 정말로 원수적이 돼가고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한 가지 생각, 한쪽 생각만 똘똘하게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주 나쁜 말로 하면 도라이라고, 아주 유식한 말로 하면 사이코 패스라고 그러죠. 한쪽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이 유연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판단만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원칙과 가치를 지킬 때 생각은 다양하게 이 생각도 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상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데, 현실의 정치는 참으로 안타깝다. 어제 황우여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본인도 속이야 어떨지야 모르겠습니다만 만드는 얘기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약간 옆으로 생각 같습니다만, 청년들이 겪는 이 어려움,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을 정말로 최소화하고 희망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해야 되고, 정치 중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다. 민주당이 하는 일은 당대표 이재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당원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정말 저는 이번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당원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시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큰 집단으로서 100만 명이 넘는 권리당,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 이분들이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할도 키우고, 대신 역할에 따른 책임도 있는 것이니까 그 책임도 키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빙자해서 약간 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거 쉬운 거니까 제가 100만 유튜브 골드 버튼 신청했나요? 골드 버튼 언박싱이라는 개봉 라이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고요. 진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 빠졌어요? 유튜브 구독자? 아, 우리 유튜브 구독자 10,000명 빠졌습니다. 103만이 있는데 102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표님 유튜브 구독자 취소자가 10,000명이 넘었대요. 저도 많이 빠졌어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000명 단위로 100만이 넘으면 10,000명 단위로 체킹을 하기 때문에 103만 1,000명이었다가 102만 9천 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위로를 해야지. 자, 4050 세대를 위한 정책을 내주십시오. 4050 세대, 특히 4050 남성들 힘듭니다. 네, 우리 길성환님, 아, 듣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최고위원 두 분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을 보면 돼. 원하는 답은 아닐 수 있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이 40대, 50대더라고요. 네. 제일 높아요. 그리고 60대도 예전처럼 그렇게 밀리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복합적으로 느끼는 세대가 40대라고요. 육아 문제 있죠, 교육 문제 있죠, 또 부모님 모시는 문제 있죠, 또 임금 격차 이런 것도 느끼고 있죠,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있죠, 앞으로의 미래도 또 생각해보면 불안하고요. 또 주택, 누구는 집 샀는데 나는 못 샀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모든 문제가 중증적으로 나타나고 느끼는 세대가 40대라고 그러는데요. 대표님, 그런 의미에서 40대의 고민을 해결하면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께 많은 박수를 받지 않을까. 40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40대의 많은 문제들을 느끼는데 그것이 40대만을 바라보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풀어야 될 숙제가 40대에 응축돼 있다. 그래서 40대와의 만남을 당 대표께서 자주 하셔야 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근데 저기 당원분은 40대 아니면 30대 같은데 40대라고 주장하시는. 네. 저도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 만나면 40, 50대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려서 뭔가를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40대, 50대가 요구하는 거는 아이들 교육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실제로 40, 50대 그 자체를 위한 지원은 아무것도 지금 없지 않냐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민주당이 어쨌든 민주당의 허리가 또 40, 50대이기 때문에 40, 50대 플랜을 좀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계신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서 김성준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직 부총장께서 전달 좀 해주세요. 강명선 아까 그거 요거 얘기 끝나고 이제 플로우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 10분에 하셔도 괜찮아요. 가능하면 좀 짧게. 자, 대동세상 국강부야 그날을 기다리며 꿈꾸는 권리당원입니다. 굳건한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어머니 지금 대기 농성 중이세요? 아까 하실 말씀 있다고? 네. 우리 어머니 한번 하시고 왼쪽 대각선도 맨 끝에 남성 젊은이 오겠습니다.
아산에서 온 이영자입니다. 취약계층의 중심에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중증장애인, 실버장애인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숨겨진 표밭갈이라고 봅니다. 숨겨진 표밭갈이를 해야 그 연승을 지방선거에서도 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 여성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 그리고 DJ 때 이미 30% 할당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종치고 막 내린 거고 지금 MZ 세대는 MZ 세대가 대세인데 MZ들은 지금 뭐 젊음 자체가 권력입니다. 그럼 이 실버장애인 이 숨겨진 표박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특히 실버장애인 저 같은 중증 독거노인 실버장애인이 취약계층의 핵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가산점도 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의 의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산점. 감사합니다. 아산에서 온 이영자입니다. 가산점. 아산, 네네네. 가산점이 어떻게 되죠? 네, 가산점. 가산점 얘기하시죠. 네, 원투나인 타고 지금 목숨 걸고 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지금. 원투나인 침대차 타고 목숨 걸고 왔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네. 동등하게 여성, 청년, 실버 다 같이 동등하게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표님 의중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무슨 가산점 얘기하시죠? 그리고 저도 저기 안암 세종 양재버스 장애인 자봉생하고 함께하는 고려대 실버장애인 회장입니다. 아니요. 지금 무슨 가산점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등하게 지금 여성하고 MZ 세대는 30% 가산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버장애인은 전혀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출마할 때 장애인 또 가산점을 명분당이 네. 명분당이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걸로 마셨고요.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다는데 박수 한번. 그래도 우리 사회는 평균에서 약간 벗어나서 특별한 보호 우대를 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저기 맨 끝쪽에 혹시 젊은 남성이 아까 있으시면 균형을 좀 맞추라고 없어요 그쪽에? 없으면 그 다음 이쪽 젊은 여기 신혼이 분들 하실까요? 네, 아까 얘기했어 이쪽에 했으니까 이쪽. 네, 여기까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요약해서 해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데 이제 힘든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환자분들 보면서 본인도 나중에 나이가 되면 요양이 필요할 수 있는데 요양비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 또 한국은행에서 가르치면 한 300만 원 이상 된다고. 그래서 그 비싼 비용을 나중에 네가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저한테. 그래서 또 요양보호사를 구하려고 해도 현실이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셨을 때 이제 치매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돌봄 이런 것들 책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천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요양에 대한 노인 요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최고위원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간병비,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제 우리가 총선 공약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양병원으로 가가지고 우리 그 요양병원에 가지 않는 간병인을 쓰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1인당 무려 400에서 5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게 결국 발상의 전환인데 지금 간병인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간병인을 왜 구하기 어렵냐? 간병인을 구하면 그 사람이 딱 한 명만 간병을 하기 때문에 이 한 명을 위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대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 뭐 매트를 갈거나 이럴 때 잠깐 하고 또 시간을 보내요. 그렇다고 그 빈 시간에 대해서 비용을 안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바꿔가지고 한 명이 5명을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면 어떨까요? 근데 문제는 5명을 간병할 환자를 모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누가 하냐? 정부가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간병인을 모으고 수요자를 모아서 같은 곳에 동시에 배치하고 비용은 정부가 일부 부담하면서 나눠서 내게 하면 간병 비용이 확 줄어들겠죠. 발상만 바꾸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나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시간에 등록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시간 시키면 되거든요. 정부가 할 일은 사실 이런 거죠. 일자리 만들고 고통도 들고 비용도 들고. 저는 왜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최고위원도 얘기했거든요. 내가 하자니까 일부러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기 나온 김에 이 정책 효과의 중복 효과 있잖아요.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민생시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 그러니까 야, 돈 주자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우리 돈을 주자는 게 아니라 소비 쿠폰을 주자는 거잖아요. 개인이 소득 이전 효과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지금 다 많이 나는 자영업자들한테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골목 경제가 살아나고 지방 경제가 살아나고 힘든 사람들한테 소득 이전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부분이고 그 외에 지역 경제 활성화, 자영업자 회생, 빚도 못 갚아가지고 지금 부도나게 생겼죠. 신용불량돼 있어요. 매출을 올려주면 좋지 않습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럼 세금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저는 손해 안 볼 거라고 봅니다. 재정적으로.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그 문제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미리 써내신 분 몇 개 또 떼어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정현 최고님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주제인데요.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도 한때 독도로 가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안 갔어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영토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실효적 지배 여부입니다.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냐. 대한민국 지배하고 있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래서 실효적 지배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누구 땅이냐, 어느 나라 땅이냐,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누가 점유해서 지배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전략은 뭐냐? 분쟁 지역화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서 다툼의 대상으로 만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원래 이게 당연히 우리 집에 있는 밥그릇은 내 건데 누가 옆집에 와가지고 그 밥그릇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 아니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의 판결에 따라 결론이 날 수도 있죠.
이럴 때 제일 좋은 작전이 뭐냐? 웃기고 앉았네. 그래서 이거는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게 국가 전략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참 어렵죠. 어려운데 실효적 지배가 가장 큰 근거다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예를 들면 민방위 교재 국가 문서잖아요, 그죠? 민방위 교재에 독도가 일본령으로 노랗게 표시된 걸 썼다. 지금은 취소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대한민국 국문에 일본 땅이라고 써져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게 아주 큰 근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 문서 가지고 이게 우리 독도 우리 땅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저는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국방 교재에도 분쟁 지역이라고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군들한테 이런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또는 가르치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일본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 정부 관료가 아니고 관료의 얼굴과 간첩이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걸 내리고 없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나중에 역사적 근거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엄벌을 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반박하는 겁니다. 이거를 동해를 원래 동해냐 서해냐 이거는 대한민국 기준이 아니고 대륙 기준이잖아요. 대륙, 아시아 대륙 오른쪽에 있는 바다 이스트시죠. 동해. 한국의 동해는 아니고 이 대륙의 오른쪽 동해입니다. 근데 이걸 일본해라고 지금 표기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 문서에도 일본해라고 쓰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또 그에 준하는 뭔가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발표되는 문서에 독도 옆에서 훈련한 다음에 일본해에서 훈련했다고 씁니다. 매우 심각한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죠. 일본에 있는 섬은 원칙적으로 일본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라는 논문을 만들었죠.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계속 지배하면서 잘 지켜야 되겠죠? 네, 말이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네, 이거 그냥 게임하는데 글자가 많아서 안동에서 왔습니다. 대표님의 건강은 어떤지 많이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걱정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동에 오신 분, 이거 쓰신 분, 저기 계시군요. 네. 여기도 계신데? 아니, 안동에서 오신 분. 이분이세요? 이거 쓰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충격적인, 저도 어제 문자 많이 받습니다. 문자를 많이 받는데, 두 종류예요. 이거 얘기 되나 모르겠다. 두 종류가 어떤 건지 내가 얘기하지 않으라고. 문자 많이 오는데, 탈당하겠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다양한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제일 안타까웠는데, 내가 당신의 고향에서, 정부 안 넘어가는 거죠. 당신의 고향에서 힘들게 민주당원 활동한 게 37년이다. 그런데 오늘로 탈당이다.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는 최근에 입당한 분들이 화나서 그냥 그런 거가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인데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적이 30년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안동 분이 생각나서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이런 걸 깨주신 거예요. 추천으로. 동접자 25,000명 넘으면 노래한다고 공약했는데 영상 파이널이 그때 3만 넘었다.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렇게 왜곡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약속했던 적이 있다 라고 말했지 너는 노래했다고 한 게 아닙니다. 네. 다음번에 유튜브 방송할 때 공약을 하고 정보를 성시경 시민으로 하겠습니다. 네. 검찰에 대한 독립적인 감찰 기관, 감찰처 법제화를 논의합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등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잠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거 적으네요. 여러분, 영국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제가 좀 비교해 보면요. 영국 경찰은 대한민국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놀랍죠? 오히려 경찰 권력을 금치 안 하자. 왜 이렇게 검찰 권력을 적게 줬냐? 기존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수사 개시권, 종결권 모든 권한은 경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은 검찰입니다. 우리도 한때 일제치하 해방되고 때 경찰이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적이 있어서 경찰 권한을 잠깐 제한하자. 검찰에게 많은 권한을 준 것이 지금까지 못 고치고 왔는데요. 21대 이제 검찰개혁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등자 하나 가지고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이제 등자부터 빼자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그 두 가지 권한도 다 넘겨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와 기소는 완벽하게 분리하는 그런 검찰 개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맞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되면 검찰에 대한 확실한 통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사하는 사람은 기소 본능이 있고요. 또 공판에 가서 유죄시키고 싶은 본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헌법 정신하고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을 다 알 것으로 믿습니다. 네. 수사는 수사고 기소는 기소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이게 가장 위험한 요소다. 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대체 어디서 난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정희 최고위원 한번 이해를 하게 됩니다. 대표님 사슴이세요? 내 마음은 노경. 누가 이런 걸로 사람들 마음을 잡고 우리 양승준 그 전 지사님도 오셨는데 양승준 지사님 있는 거 아니죠? 네, 이거 한번 우리 정책원님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것이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제가 읽자마자 좋은 말이다 안 좋은 말이다 손들어 할 테니까 즉각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대표님 무거울 텐데 그 짐 내려놓으세요. 멋지. 자, 좋은 말이다 손 들어보세요. 안 좋은 말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연임과 관련 있는 말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누군가요? 무슨 영상인가요? 정청래 최고위께서 감각구조로 느낌을 못 전달할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하면 대표님 무거울 텐데 그 짐 내려놓으세요. 멋지. 자,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이 방금 외쳐주신 것하고 저도 여러분 생각과 똑같습니다. 아니, 이번에 오늘 박찬현 최고위 다시 한번. 대표님 때문에 비 와요. 심장마비. 대표님 그거 아세요? 대표님 미모에 애덤 스미스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박수 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예요? 대표님 굴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는데. 대표님 얼굴. 아주 아니 충청도가 수준이 높네요. 역시 희망의 지역 맞습니다. 아, 이거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 같네요. 노인 요양비 평균 300만 원 이상인데 요양서 수급 부족 사태다. 국가 책임제를 청명한 대표님에 대해 질문. 아까 이분이시죠? 자, 기본사회 5대 정책 언제쯤 될까요?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뭘 주장을 하면 안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 출산 지원 정책, 출산 지원 소득 문제는 나경원이가 하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빈말이 그들의 전공이라 어떨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기본사회 얘기를 잠깐만 좀 드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산물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생산할 때 노동이 꼭 필요했어요. 노동하는 만큼 양의 차이는 있지만 산물이 나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웬만하면 살 수 있었죠. 많이 받냐 적게받냐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산물들을 인간 노동력이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마 중간쯤에 해당되는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노동은 거의 대부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좀 그러고 있죠. 많이 주변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루틴한 업무는 거의 다 로봇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주문 받는 거, 톨게이트의 표 검수원부터 이제는 혹시 그거 아시는가요? 챗 GPT-4? 지금까지는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챗 GPT가 텍스트로 이렇게 답을 내줬어요. 자기가 막 잘 읽으셔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말로 질문을 하면 말로 대답을 하는 챗 GPT-4 시대가 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본 겁니다. 이제 뭐 말하면 정말 이제 영화에서 옛날에 보는 거 있잖아요. 말하면은 뭐 하면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말로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제 비서고 뭐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분석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전문직도 거의 사라지고. 이럴 때 소위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해가지고
이 70년대식으로 되돌아가는 이 세상이 참 깝깝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되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과학기술 시대, 전문시장도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가 진짜 대비하지 않으면 따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생산 시스템 외에도 이 삶의 방식 이것도 통째로 좀 바꿔야 되는 시대가 곧 옵니다.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시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고 일하려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가버린 거죠. 이제 일하고자 해도 할 수도 없고 일을 하지 않고 많은 다수가 일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인공지능 로봇이 생산해내는 시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어버려야 돼요. 소비를 해야 생산을 한다니까? 그 소비 여력이 없는데? 누가 하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아마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나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워낙 많긴 한데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울릉도도 꼭 봐주세요. 울릉도에서 오신 분 있어요? 울릉도 현무라는 분이 있었다는데? 배 시간이 안 맞아서 가시나 보네? 또 쓰시죠? 울릉도도 좋은데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왜 읽으라고 하세요? 얼굴에서 제일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디세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다 자신 없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2년 가까이 이틀에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대표님한테 들어온 게 있어요. 피부예요. 아니 진짜 피부가 우윳빛깔이고 굉장히 고와요. 마음이 고운기는 잘 마음도 고우시겠죠? 피부에 완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말씀 못하죠. 어머니가 놀래주시고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당 당선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네거티브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당기국 발족을 거듭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 당 당선인뿐만 아니라 우리 진영에 있는 개혁적인 사람들, 그런 정말로 아주 독한 공격 표적이 되고 있죠. 뭐 저도 당선이니까 이 공지에 들어가긴 합니다. 요즘은 양심도 없을 정도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요약해서 써버리죠. 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재명 아들이 하천대유지 거기에 취직했다고 그거 보신 분 있죠? 지금도 그냥 믿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문짝만에 썼으니까. 그게 시작이었는데 멀쩡하게 다니던 제 아들은 직장을 잃었죠. 당연히 하천대유 아니죠. 야, 하천대유에서 일한다는 근거가 뭐냐 물어봤더니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5명짜리 있는 집 조그만 소규모였어요. 거기가 거기네? 5명이? 이게 근거였다고 해요. 그런 다음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오보라고 그 사이에 온 국민이 이재명 아들이 하천대유 거기 취업했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됐죠. 저는 이 언론의 왜곡 보도, 가짜뉴스 이게 나라를 망치는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서 정보가 입력이 되면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입력된 정보가 왜곡되면 판단이 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면 진짜인가 싶어요. 그럼 그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정보 전달 루트가 되고 우리 모두가 언론이 되고 열심히 알리고 잘못된 거 고치고 유튜브도 하고 SNS도 하고 문자도 열심히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진실들을 알리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이거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세상은 잘못된 정보로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노종면 그 사회자가 유튜브들도 왜 올라와서 사진 찍게 해라. 그래서 되게 칭찬받았는데 정말로 중요해요. 여기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요새 유튜브 하시는 샵이 좀 나와요? 저 돈이라도 좀 보여드릴 텐데 방법은 아실 테고. 늘 감사합니다. 언론 분야는 또 제가 전문가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날 훈나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총선 이전에 이렇게 하면 총선 망한다고 언론에 나가서 계속 떠들었던 당 내부 인사, 당 외부 인사가 있습니다. 다 틀렸잖아요, 지금. 근데 그래서 그들이 총선 전에 망하기를 기도했던 그런 주문들을 다 모아서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여전히 총선이 이후에 민주당이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정정한 적이 없어요. 언론만 사과 정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패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력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좀 뭔가 자료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신빙성이 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근데 총선 이후에도 계속하고 이거를 한번 하자라고 그래서 제가 보좌진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정확한 거 이거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당 내부를 대상으로 보수 패널들이 어떻게 지금 하냐면요. 자신들이 막 비난하고 막 했어요. 근데 자기들에게 좀 마음에 드는 걸 했어요. 이 사람도 용모하시고 그 사람을 놓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공격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필요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그 사람과 대비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을 넘기고 이런 것이 지금 횡행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허위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을 바꿔가면서 말을 바꿔가면서 민주당에 해악을 끼치는 당내 인사, 당외 인사들에 대한 발언록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 그런 생각이 네, 오늘도 당에서 이 문제는 계속 주요 관심사에서 지금 조직도 좀 정비하고 인력도 늘리고 말씀하신 것 좀 추가해서 조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한두 개면 어떻게 제재하고 수정하고 하겠는데 할 테면 해봐라 이런 뜻을 보이기 때문에 참 어렵긴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힘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네. 아까 남자분에서 이번에 여성분 먼저 오셨는데 네, 그 뒤에 여성분 제가 균형을 맞추는 데 대표 관심이 많거든요. 젊은 나이 드신 분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네,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님께서 시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갑자기 나하나 꽃되어라는 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나하나 꽃피어 이 불밭이 꽃핀다고 꽃밭이 되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나 꽃피고 너 꽃피면 이 온통 불밭이 꽃밭으로 변해갑니다. 라는 조동호의 그 시가 생각났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대전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님 그리고 또 당 대표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대전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많은 의원님들의 배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충청권에서 18분을 응원을 했습니다만 딱 한 분이 떨어지셨어요. 그분이 오늘 참석하셨네요, 늦게. 앞으로는 더 좋은 하실 걸로 믿습니다. 대표님 감사하고 이겨주셔서 더욱더 감사하고 건강 꼭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회 잡기가 참 어려웠는데 고맙습니다. 부여에서 온 농부 임병현입니다. 반값 아파트 공약을 걸었는데 아까 아파트 값이 4배 오른 것 같아요. 또 반값 등록금 얘기했는데 실현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반값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저보러 아까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얘기가 도란이 취급을 합니다. 근데 도란이 취급 안 받기 위해서 이 자리를 이런 말씀드립니다. 반값 농사를 짓는 것은 농촌에 가면은 고령 농민, 소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기계를 지원해주고 단체에서 반값으로 농사를 지어주는데 반값을 받기 때문에 이윤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그 단체한테 돈을 150마지기, 200마지기를 똑같은 가격에 빌려주면은 그 농사를 져서 7천만 원의 이익을 내면은 이익이 있으니까 그 사업이 연금성이 보장이 되고 그 단체의 회장 자료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장비를 빌려주는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하고 농지를 빌려주는 일은 농어촌 공사가 하고 또 돈이 좀 없어서 정책 자금을 빌리는 것은 농협이 하는데 농림식품부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그 단체한테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해주면은 전국에 있는 소농이라든지 고령자들한테 반값의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는 제가 갖고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자, 이쪽에 혹시 매각줄? 네. 매각줄 여성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국화 이윤미라고 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보수당인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 보수당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수당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어르신들, 국민의힘이 보수당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독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표님이 못하시는 얘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 민주당 보수당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수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민주당 있다. 끝까지 합시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게 보수의 가치인데 민주당은 보수의 가치를 존중한다. 최해병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최해병 얘기 맞는 거죠. 해병 전후에 많은 분들이 화내는 이유는 보수 정권이라고 하면서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안보 또 국방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소홀할 수 있느냐라는데 사실은 화내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몇 개만 보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죠? 쓰신 분들의 정성도 있으니까. 대표님 혹시 쌍둥이 형제 있으세요? 없다고요? 그럼 대표님이 제일 잘생겼겠네. 이런 됩니다. 네. 대표님 계란 사실 때 항상 29개만 있다면서요. 대표님에겐 한 계란 없으니까요. 아주 재밌는 경연대회 같아요. 뽑아가지고 가장 재밌는 걸 하나.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 많은데 이게. 사과는 사로, 치킨은 치로 시작하는데 왜 행복은 이재명으로 시작하는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누가 쓴 거예요? 충청도가 해양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코미디언들도 충청도 출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들었는데 대표님 너무 허전해요. 명불허전. 대표님, 당원들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21대 국회 잘 이끌어주세요. 두 분한테 하신 말씀, 세 분한테. 네, 고맙습니다. 자, 이건 좀 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이재명 대표님 항시적으로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화이팅. 그리고 대표님 뵈러 서울에서 대전까지 왔어요. 6학년? 기차 시간이 안 맞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6학년 오셨어요? 우리 앞에서 인증샷 한번 하나. 6학년인데 막 이러고. 대표님 저 영웅으로 이행시 해드릴게요. 대구당. 이거 누구세요? 아, 하시네요? 대구에서 오셨다니까? 네, 대구에서 영웅으로 이행시. 소개하고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권리당원입니다. 자, 영웅을 써볼까요? 자, 영. 영원히 대표님 사랑해도 될까요? 오. 진짜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한글에 왜 볼까? 한글. 뭐가 될까요? 대답한 겁니다. 옹. 영원히 대표님을 사랑해도 될까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자, 이재명 대표님 뜻대로 건승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똑같은 사람이 쓴 건 아닐 텐데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오, 대표님 얼굴 너무 허전해요. 명불허전. 아까 있었는데 또 다른 모양이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요. 대표님 이재명 TV 컨텐츠를 좀 더 키워주세요.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아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일 잘하고 대표님 잘 도와주신 좋은 분들 많이 소개해주세요. 이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공개적으로 부탁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우리 전체 입장에서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제 개인 게 아니고 사실은 이재명 TV라고 하는 이 공간에 우리의 역량이 모여 있는 건데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플랫폼을 임대해주기는 좀 그렇고 누가 좀 운영을 해주면 기획 잘해서 운영을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황정화 대변인이 하신 예를 들면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방송으로 출연되고 싶고 그런 건 어떨까 싶은데 아주 고민이 좋은 생각은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했던 좋은 점들 모아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해찬 대표 때도 실제로는 패널로 참여도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의원들 불러서 좀
정책, 뭐 상임위 중요한 내용. 근데 델리민주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델리민주가 구독자 수가 좀 적고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재명 TV는 굉장히 구독자도 많고 그러잖아요. 두 개를 같이 몰려서 가끔 대표께서도 뭐 당원들에게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가고 또 필요하다면 사람들 불러 토론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 사회자가 좀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안기령 같은 이런 대단한 사람이 한다든가 해서 우리 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널리 알리는 플랫폼으로서는 이재명 TV가 너무 좀 놀고 있어요. 놀리지 마세요. 아깝죠? 네, 맞습니다. 검토해 볼게요. 시간이 많이 됐죠? 4시. 원래 예정은 원래 40분이었는데, 잠깐 제가 할게요. 정말로. 지금 이제 혼내는 문항들이 좀 많긴 한데, 이걸 제가 읽으면 이게 또 기사거리가 될 수 있어서 좀 자중한다는 거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하루가 천년 같다. 이거 누구세요? 하루가 천년 같다. 왜 천년 같은지 잠깐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하루가 천년 같다. 왜 그럴까? 답변 전에 제가 한번 제 나이를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그러면 5년 이내에 맞추면 제가 단비를 지금 내고 있는 것보다 10배. 네, 50. 제 나이가 3천입니다. 어때? 3천입니다. 3,000살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안 믿으시겠네? 원래는 1년에 한 살씩 먹었는데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부터 하루가 1년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가 100년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님. 최근에는 그리고 요거는 지난 얘기고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니까 동서로 완전히 갈려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전에는 영호남으로 이렇게 갈려 있었는데 지금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이는 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재밌게 시작하셨네요. 앞으로 그러면 이천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서쪽은 시퍼렇고 동쪽은 뻘겋게 정치적인 균열과 대립 심각한 문제죠. 정치적으로만 대립 균열을 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동서가 또 수도권과 지방이 실제로 이제 수도권은 이제 서부 지역도 몰려 있잖아요. 동부 지역은 지형상의 문제도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분열 갈등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균형 발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양극화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계층별 차별, 차등 말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방, 지역이 소외되고 소멸하는 이런 문제는 심각한데 사실 이것도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농촌 소멸이 지방 소멸의 주 원인입니다. 농촌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가 만약 해결만 된다면 공기 좋고 환경 좋고 조용한 농촌으로 갈 사람 많지 않아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면 농촌으로 안 갈 이유가 없다.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이 없냐? 지금 현재 있죠. 앞으로 이 세상이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릅니다. 이 살아있는 시간 안에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화석 연료를 쓰는
그런 국가 사회는 살아남기 어렵고 마치 지금은 나무 떼는 석탄을 떼는 그런 공장이나 이런 데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화석 연료를 쓰는 화석 연료로 생산된 에너지를 쓰는 그런 국가 사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이 재생에너지를 어디서 생산합니까? 서울에서 땅값이 비싼데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생산되나요? 아니죠. 태양광 그리고 바람 이런 에너지들은 사실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 대도시 지역이 아니라 소외된 산간 지역, 해안 지역, 지방 이런 데가 에너지가 많죠. 거기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주면 마치 과거에 산업화 고속도로를 뚫듯이 산업화 고속도로 전국에 고속도로 도로를 신장 이런 걸 뚫으면서 국토가 개발이 됐잖아요. 쓸만한 땅이 되죠. 콩농사를 지어도 팔 수 있었고 고추농사를 지어도 팔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지능형 전력망을 따라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공급받아 쓰고 생산한 에너지가 남으면 팔고 그걸 저장하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량 투자해서 만들어주면 지금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농사보다는 태양광 농사가 몇 배 더 효율이 있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변의 바람, 풍력, 해상 풍력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니까 신안군 같은 데는 태양광 발전하는 지분 일부를 주민들한테 주니까 그 연간 몇백만 원씩 소득이 생기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사를 오는 바람에 군 단위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군이 신안군입니다. 그 섬으로 만들어진 군인데도 그래요. 섬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다. 그 국가 정책 결단의 문제.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다음에 대표님 100만 기념 ASMR 콘텐츠 해주세요. 이게 뭔가요? ASMR 뭐죠? 소리 먹는 거 이렇게 소리 아, 뭐 아세요? 한국말을 합시다. 작업 시작할 겁니다. ASMR 몰라. 아주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조용하게. 숨소리가 다 들리게 조용하게. 네네, 소리 최소화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임? 네, 가로 열고 속삭임 이렇게 써주세요. 다시 태어나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수혜씨. 충분히 여유있게 쉬고 싶습니다.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걸 제일 하고 싶으세요? 자고 싶어요. 네, 대표님 사랑합니다. 건강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거의 다 끝나가요. 주말에 뭐 하며 쉬는지 궁금해요. 안 가르쳐줘. 제가 이런 공개하겠습니다, 대표님. 비공개 최고위 할 때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걸 제가 좀 공개해드리면 안 자고 댓글을 보고 있더라고요. 안 자고. 그래서 다 알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분은 잠잘 시간 줄여서 댓글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 맞습니다. 그만 보시고 좀 주무세요. 네, 제 아내한테 끊임없이 듣는 잔소리입니다. 네, 충남 아산에서 온 발달장애아들은 엄마입니다. 아픈 아이들을 위한 복지정책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아 부모님들 참 고생이죠. 모든 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힘들어요. 본인이 장애인이만큼 힘들죠.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나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느냐가 우리 사회 수준을 말해주는 건데, 최근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 지원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많아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희도 각별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대표님, 소박한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궁금하시죠? 이 질문지 꼭 선택해 주세요. 누구세요? 네, 이분이세요? 우선 한번 해보세요. 한명도 아닌가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하트 3개. 현우 씨. 누구예요? 기차 시간이 안 맞아. 간단히 나오나. 정권 심판 타도의 중도나 일반인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행복한 세상으로니 이 타도까지 얘기하긴 하죠. 다들 쳐서 거꾸로 들다니. 뜻만 그냥 아는 걸로. 나는 정권 심판에 중도나 일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죠. 이제 많은 분들이 왜 탄핵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함부로 언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여튼 국민들의 뜻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꼭 지켜드릴게요. 제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지역구 권리당원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이거 저희가 검토를 해봤어요. 지역위원회 단위로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 거의 활용이 됩니다. 이게 아직 관계들이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수도권의 권리당원 수가 한 7, 8천 명? 지역구 단위로? 그 정도 된다고 그러죠? 제 지역구는 12,700명. 보통 한 7, 8천 명 정도 되고, 호남 이런 데는 한 2, 3만 명, 2만 명. 그리고 경북이나 뭐 이런 데는 1, 2천 명? 그런 정도인데, 실제로 이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거를 시도당 단위로까지 일단 좀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활성화되면 지역위원회로 확장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지역위원회 만들면 분산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오히려 소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계속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꼭 윤돌이 놀이를 내려주세요. 이게 뭐가 말이에요? 이게 뭐가 말이에요? 이거죠. 돌이 놀이가 아니고? 이제 돌이 아니고 돌. 그런가요? 이 앞부분 돌이 이제 뒤에 돌이죠. 아까 타도 그런 뜻입니다. 날이 이제 곧 더워지는데 좋아하는 여름 음식 있냐 있으세요? 물어봤네요. 좋아하는 여름 음식. 여름 음식 여러 개 있는데 복숭아 좋아하죠. 귀여워. 이게 땅콩이냐 물복이냐? 저 물복입니다. 최혜령 특검 반드시 해주기 바랍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해병대 예비역 어디 계세요? 이분도 써놓고 하는 거예요. 네. 꼭 해야죠. 해병대 예비역이 여기 계신 분 아니에요? 대표님 여기. 한명선? 저기요. 네, 해병대. 그 다음 조직부총장 한명선 당선자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저기 있어요? 해병대 화이팅. 제가 명예 해병 전무회원입니다. 저는 이제 군 출신으로 하면 민기대 출신입니다. 민방위 기동 타격대라고. 성남의 해병 전무에서 명예
저는 목포 해안 경기대 창살부대 출신. 모르겠습니다. 네, 연임해 주세요. 기본사회 건강하세요. 하고 이걸 읽어봐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돼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제 판단해서 안 해도 되고. 자, 델리민주 채널 활성화해 주세요. 민주당의 자체 컨텐츠가 더 보고 싶고. 이거 맞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독려하고 있어요. 델리민주가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엄격하다 그럴까? 공식적이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제목 좀 재밌게 다십시오. 제 몇 회 최고위원회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정청에 드디어 사고치다. 정청에는 해병대인가? 이렇게 좀 달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수영을 배워야겠어요. 대표님 매력에 푹 빠져버려서. 아니, 저 황정아 대표님, 에이!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님, 우리나라 정상화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 함께 해야 될 일이죠. 이재명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많아요. 당원들은 힘이 저한테 모여있는 거죠. 당원촌에 가보고 싶은데 서울이라 시간 내기가 어렵다. 시도당에도 당원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어떨까? 의원과 당원이 더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도당에 당원촌 만든 곳이 꽤 있는데 부산 만들지 않았나요? 부산을 만들면 이게 이제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공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것도 시도하면 됩니다. 그냥 넓은 공간이 아니라 차 마시고 할 정도로 이제 테이블 몇 개 놓고 거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 조직부총장님, 요거는 당 최고위 안건으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임대료를 중앙당이 지원하면 되죠. 공간은 임대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고 당원돈을 당사 안에 만드는 걸로 공개해보시죠. 저도 할 말하게 해주십시오. 할 말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할 말하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있다가 가라앉히고. 대표님 기억하세요. 저랑 같이 출입 금지인 꽃밭 들어갔는데 대표님은 꽃인 줄 알고 저만 잡혀갔잖아요. 놀리면 안 됩니다. 진짜인 줄 알아요. 충북 윤상당원입니다. 이재명 화이팅, 이모선 화이팅. 강준님, 이모선 위원장은 가시긴 했는데 응원 전달입니다. 이모선 의원 계실 때 이거 됐고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 이재명 대표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정성들을 쓰셨는데 대표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쌍용동 당원 이종주. 쌍용동은 어디입니까? 천안이에요. 천안의 쌍용동 당원 이정주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대표님 여전히 전과 똑같이 행동하는 윤석열. 국힘의 오만함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알겠습니다. 재미 대표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띄워놓은 지역 원외위원장과 당원들 간의 소통을 할 수 있게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 이건 똑같은 얘기네.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서 오늘 지역위원장과 당원들 간의 소통을 할 수 있게. 참, 이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이 박지원
정 원장께서 제안해 주실 거예요. 어제. 뭐였냐면 당 사무처에 원외 지역을 전담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 실제 좀 필요한 거. 원외만 전담하는. 또 한 가지는 원내대표단의 소수 정당을 전담하는 수석을 별도로 두게 되냐. 이런 제안을 주시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방에 안으로 하나 만들어 봐 주시죠.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접수가 됩니다. 실제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 저번 부산 가서 문재인 대통령님 만나고 왔어요. 대표님 또 힘내시고 파이팅이에요. 좋으셨겠네요. 네. 대표님 기억나세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물건 훔치다가 걸렸는데 대표님만 조각상인 줄 알고 저만 생각했어요. 이런 이유가 있군요. 대표님 건강 걱정되니까 염색하지 마세요. 대표님 흰머리도 있고 이게 흑발단이 있는데 흑발단으로 지금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까맣지도 않고 너무 까맣잖아요. 너무 까매요. 그저 부럽습니다. 네. 남면 부럽대잖아요. 머리털이 없는데. 남면 파마합니다. 남면 파마합니다. 자, 저는 장애인입니다. 장애 등급이 사라진 지금 1, 2급은 연금인데 3급은 아직도 장애 수당입니다. 연금은 30만 원이고 장애 수당은 6만 원입니다. 개선해 주세요. 그렇죠. 어딘가에는 이제 선을 긋고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확대하는 게 유일하죠. 국가 재정의 문제, 국가 정책 철학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죠. 요거를 안 본 걸로 치고 자, 대신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리 앞에 이분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한두 분 더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정말 찢기십니다. 말씀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온 권리당원인 이우경이라고 합니다. 88년생이고요. 일단은 갑자기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끼어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 노동자 출신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거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허우적대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노동자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김영구 씨라든지 SPC 제빵회사에서 일하다가 킹성을 수원한 노동자분 있지 않는지 중대재해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잘 지켜지진 않고 계속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작년에 가혹한 노동환경 혹사당하셔가지고 그걸 버티지 못하셔가지고 10월 3일 날에 향년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표님께 부탁드린 말씀이 저희 같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도표 인터주시고 행여 대표님께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시다면 저희 같은 노동자들이 진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위로 말씀드리고요. 부친께서 일하다 돌아가셨고요.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결국 정치가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봉제, 리싱, 소위 프레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출, 이런 소위 전통산업 또는 사양산업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종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세대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저런 산재사고로 몸이 많이 부서지긴 했습니다만 산업 구조를 시대 조류에 맞게 선도적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일들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은 떨어지는 그야말로 이렇게 사양산업, 저물어져 가는 산업인데 거기서 그 영업자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비용을 주는 수밖에 없고 비용을 줄이는데 제일 쉬운 게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안전관리를 지키는 거예요. 원래 법에 안전관리에 관한 온갖 세부적인 내용들이 써져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나좀 여러분 우리 다 외우고 싶을 만큼 엄청난 산업 안전 기준들이 제정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애를 입으면 저 산업재해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을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 많이 했는데 99.9%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승소합니다. 그 복잡한 관련 규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지키면 그 기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복잡한 아주 세밀한 산업안전 관련 규정들을 무시하고 그냥 일을 시키다가 사고가 나면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돈으로 때우는 게 너무 쉬워요. 산업재해로 안전 조치를 충분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은 사장은 책임이 없고 안전 담당 과장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데 그 대개의 경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뭐 회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까 책임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시킨 대로 하면 되고 과장. 그러니까 형량이 아주 낮아요. 뭐 최대해봐야지 벌금. 그럼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냐? 되게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배상도 거의 대부분 거기서 처리가 돼요. 추가 배상은 또 근로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건 또 추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돈으로 책임질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쌉니다.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켜서 사람들이 그 노출된 위험에 희생이 될 때 드는 비용하고 법으로 정해진 안전조치를 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는 걸 비교를 하면 아끼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비용을 아낌으로써 이익을 본 사장한테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게 실제 이익을 본 사람한테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었던 겁니다. 이것도 막 고치자고 지금 난리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사후 약방론에 가까워요. 처벌을 아무리 한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아주 나쁜 사람은 사람도 죽이는데 누군가가 어쩌면 희생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희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내라. 그걸 안 내면 돈이 남는다. 이럴 때 돈이 남는 쪽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죠. 끊임없이 사고는 발생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 기업들이 이런 안전장치를 다 하고도 수익이 날 그런 산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개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개별 기업들은 그게 한계예요. 예를 들면 나는 평생 사과 농사만 지었는데 사과까지 폭락해서 사과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품종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사과 농사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걸 놔두면 계속 사과 농사 짓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키위 농사가 훨씬 낫다 라고 하면 정부가 나서서 키위 농사 기법을 가르치고
키위 농사가 이거보다도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더 소득이 좋다라는 것도 가르치고 기술도 지원하고 묘목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원들을 해서 바꿀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죠. 그런 안전관리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남는 게 없는 그런 산업들은 사실은 도태시켜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그분한테는 아깝지만 그분을 재교육시켜서 그 사장부터 재교육시켜가지고 더 효율성 높은 산업으로 전환하게 하는 게 누가 할 일이에요? 그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2시간 더 일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거 먹고 살라다 보면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그걸 어떻게 다 지키란 말이야. 그냥 형량 좀 낮추고 그래도 싸구려라도 고용될 사람 많이 고용되면 좋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밭이 묵어가지고 도저히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건물이 잔뜩 쌓여 있으면 그걸 걷어내야죠. 다른 농사를 시작해야지. 근데 그거는 그 해당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국 국가 공동체가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노동시간 늘려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보자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노동시간을 단축해가면서 생산성이 높은 첨단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R&D도 열심히 지원해줘야 되고 새로운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줘야 되고 재생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시대니까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사람들의 능력도 개발이 되고 기존에 하던 일들을 전업을 해가지고 다른 효율성 높은 직업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장시간 노동으로 몸으로 때워보자 더 많은 시간 일해서 더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 점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죠. 제가 보고 있는 현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좀 생각 좀 스마트하게 하면 안 됩니까? 좀 미래지향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생각도 국제 기준에 맞춰서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정책도 좀 바꾸고 좋은 사람도 쓰고 그렇게 해서 산업 현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당장 빚을 좀 내더라도 그 빚이 주는 부담 이상의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빚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개인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사업계가 있으면 빚 내서 사업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남잖아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제분도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노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노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동의 형태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당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게 노동자인지 사업자인지 점점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과거에는 노동을 하면 딱 정해진 공간에서 딱 정해진 시간에 일사불란하게 일을 했어요. 쫙 앉아가 미싱 막 수백 대 놓고 쫙 한줄 동시에 쫙 퇴근하고 동시에 출근. 이제 이게 사라져요. 노동 시간도 각자 알아서, 장소도 재택근무 각자 알아서. 이제는 수백 명을 고용하지 않아요. 수십 명을 고용해서 그 수십 명이 따로 일하는 그런 상태. 다 사업자 등록증 내고 각자 알아서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왔죠. 거기에 맞춰서 노동법 체계도 또 바꿔야 돼요. 그게 이번에 노동법 바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왜 바꾸냐고 하면 난리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책임을 우리 민주당이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권해야 되고 집권을 해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여기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민주당을 위한 길, 나라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미래 세대를 위해 주는 일이죠. 선거 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거 중요해요. 막 투잡, 쓰리잡 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단련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또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노력만큼이나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당원도 좀 추가로 가입시키고 탈당하는 걸 말리고 하나님의 주님 나라도 서로 책임도 져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두세 분만 할까요? 한 줄에 한 분만. 보통 이렇게 하면 한 2시간은 딱 끝나는데. 우리 저기 여성분 먼저 한 번 하고, 네, 먼저 한 번 하고, 한 줄에 한 분만 제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전 중구 민주당원 송원정입니다. 저는 열정 아닌 열성, 강성 아닌 감성 민주당이고요. 지금 여기 유튜버분들 많이 오셨는데 모시고 계신 분들께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시청자 유튜버 구독자분들, 찐 민주당원은 탈당하지 않습니다. 네, 버티십시오. 꾹 참고 이 악물고 버티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어방부야 부동세상 오는 그날까지. 네, 그리고 항상 행사에 가거나 집회에 가면은 이제 선창을 하고 저희가 구호를 외치잖아요. 선창해주신 저희가 따라서 합창을 하고 했는데 저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제가 민주당은 하면은 할 수 있다 해주시고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하면 두 번째로 해야 한다 해주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자, 그럼 저희가 같이 여러분 민주당은 하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야 한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야 한다. 민주당 화이팅! 그러면 다시 한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로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이제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뭐 제가 제안되지 않아도 이미 하시고 계시는 거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번 22대 당선인들 중에 이제 초선들을 이제 많이 요직에 기용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황명선 조직 사무국장님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황정아 대변인. 전 그때 당원존에서 이제 대변인으로 발탁하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변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재선이나 뭐 3선 그 이상의 다선이 아니라 단지 초선일지라도 능력에 맞으면 이제 요직에 기용을 해서 이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당에서 쓰임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김준혁, 수원정 당선인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제 정조 대왕이라고 이제 조선의 이제 굉장히 개혁군주를 이제 소개하신 이제 역사학자이신 시절에 소개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정조 대왕의 경우도 이제 정약용이나 박제가 같은 이제 되게 신진 관료들을 등용해서 본인의 개혁 정치에 굉장히 성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렇게 정조 대왕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렇게 신진 새로운 이제 당선인들 중에 영향력을 키워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전국에 그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비는 어떻게 보면 이태원 압사 피해자분들의 눈물일 수도 있고 최수근 해병의 눈물일 수도 있고 혹은 소상공인 분들의 눈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당원 동지와 같은 그런 노동자 가족 그런 눈물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비로 점철되는 그런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주체. 제가 보기에 그런 주체는 지금 상태에서 민주당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수권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이재명 대표님을 포함한 171명의 그 당선인 분들께서 이번 22대 국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 쪽에 혹시 마이크 있으시면 저 맨 뒤에 우리 회색 옷 입으신 분. 할 말이 많죠? 오랜만에 보니까. 당원과 함께 컨퍼런스를 전축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정치인이 정치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국민이 한다. 집단 지성을 믿는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저는 충남 태안군에서 대의원으로 있는 문대식입니다. 전에 대의원제 폐지하는 건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대표성이 20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응답센터에 대의원제 폐지 올릴 테니까 당원들 여러분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철저하지 못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사결정 시스템이 인터넷 플랫폼으로 몇백만이 한 번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의 민원들이 이렇게 바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집단지성이 동시에 투표했을 때 다 바꿔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맞는 말씀이죠. 여기 다음 줄에 여성분이 있으면 할때 여성이 한 분 안 계시네요. 네, 마지막에 할 거고, 그 앞에 파란 초록색 분 얘기하시고, 그다음 저쪽 끝에 여성분 한 분 하겠습니다. 이런 오른쪽에 한 분 기회가 남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당원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신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당 대표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8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님의 신중한 결정은 저는 존중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장시호 씨 녹취록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언론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실 건지 그 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거를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두 번째 발언하고 있죠. 그리고 민영배 검찰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니까 검찰 TF 단장 맡고 계신 진상조사단 TF 단장을 맡고 계시는 민영배 의원께서도 관심 갖고 이거를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필요한 조사를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건 좀 경과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검은 옷 입은 여성분이 의원님이시나요? 보고 납시다.
네, 안녕하세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온 김현옥이라고 하고요. 현재 세종시 의회에서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종시가 70.2%로 투표율이 가장 많이 높은 도시이고 되게 깨어있는 시민이 많이 살고 계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아픈 시련이 있었습니다. 세종시에 우리 각 지역의 당원분들께서 많이 계시고 오늘도 자리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대표 우리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중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투표를 누구에게 해야 하나라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오셨고 우리 세종시 또는 시민 당원분들을 위해서 또 이 위기이자 시련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따뜻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리고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해주시는데 한 말씀 하시고 꼭까지만 그리고 오른쪽에 한 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고 나이는 80살 먹었습니다. 문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군대 동기입니다. 제 아우가 이상식이라고요. 이번에 처인구에 이원 모임에 이겼는데 제가 그가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저는 이재명 대표님만 보면 눈물이 많이 납니다. 정말로 납니다. 몸을 어느 놈이 칼로 안 찌르나 늘 택과인 검사들 앞에 가지고 조사받아야 되고 재판받아야 되고 이런 그 형편이 내가 됐다면 내 아내가 나는 조국 대표도 그 정경심 교수가 4년을 지역받았는데 그게 4년 지역받을 일인가. 강도 강간을 해도 한 4년밖에 안 주더만 그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어가 4년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오늘 여기 온 것도 사실은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내가 아까 정청래 의원님인데 가가지고 나는 정청래 의원님 같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나이는 더 내가 많지만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손혜원 씨인데 그 지역구를 뺏겨도 거기가 선거운동 해주는 사람이 저 사람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의장 선거도 추미애하고 우원식하고 했는데 우원식을 만약에 찍어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면 정말로 우원식이 잘못하면 우리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탈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주 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진짜로 책임이 크고 윤석열을 다는 윤석열이 때문에 정말로 내가 분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로 국회의원이 운동할 때는 얼굴에 새까맣게 타고 몸이 막 말라가 있으면서도 보면 그런데 저 황정아 의원도 보면 요새 인물이 좋거든요. 당선만 되면 얼굴이 달라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재명 대표님이 여기 유세하러 왔을 때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다 와가 봤잖아요. 청주도 가고 다 봤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내가 국회의원 한다고 사실은 뛰대기는 것보다 그 10분만이라도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나왔을 때 있으면 훨씬 몇 배 많은 표를 받아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고 정말로 요번에 누구를 찍었든지 간에 뭐 우원식이나 뭐 추미애나 뭐 누구를 찍었든 간에
우원식이가 당선됐으니까 우원식이가 정말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이래 보면 전부 다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말 하는 것이 다 그런 것 뿐이거든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니 7만 몇천 원 가지고 사모님을 재판시키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거를 우리는 그거하고 지금 3, 40대가 우리 민주당을 지지를 하지만 7, 80대도 엄마 아버지 고기도 좀 사주고 효자질하면 그 사람들 우리 민주당 안 짓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많이 제가 이재명 대표님 보면 요새 저는 텔레비도 그것도 안 보고 내가 내 아우 이상식이가 이원모 그게 용산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붙어서 하는데 저는 제 직업이 한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한의원 하면서 건강 집회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줬는데 이원모를 떨어뜨리려고 내가 얼마나 그가 발을 치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 이상식이가 얼굴이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얼굴이 좋아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식 당선자의 친형이 되세요? 관심이 많으시네요. 자, 우리 그 세종 갑은 어쨌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영선 후보가 대선 상황을 숨기는 바람에 우리 당으로서 조사할 방법도 없고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공천을 취소하는 바람에 후보도 없어졌고 지역위원장을 새로 선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세종갑 당원 여러분들 힘드셨을 때 잘 견뎌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훌륭한 우리 지역위원장 뽑아서 다음에 반드시 민주당 다시 탈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희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드셨습니까? 네. 맨 오른쪽 중에 한 분 남았거든요. 거기까지만 제가 말한 건 지켜야 되니까. 네, 중간에 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1시간이 더 지연된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우다 반갑습니다라는 이 시대에서 살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제가 촛불을 드린 지가 6월 18일이면 딱 2년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서 촛불을 들으면서 총선을 위해서 전국으로 대표님하고 같이 뛰었습니다. 여기 옆에 여러분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개개인들 욕심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고 당을 위한다면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헌신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진당한테 우리 그냥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아요. 200석을 넘기려고 우리가 전국으로 다 국진당을 해체하라고 전국을 뛰어다녀갖고 결국은 우리가 성과를 여기까지밖에 못 내게 대선 때는 한 달 동안 사람이 걸어다닌 기분이 아니었었고 총선 때는 몸살이 나더라고. 200석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대표님 사고 나던 날, 테러 당하던 날 저희 바로 발밑에서 쓰러지셨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으나 참 막막하고 답답하더라. 우리 정 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거기서 뵀는데 떴어. 계속 떴어. 이래가지고 그나마 대표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니까 네. 참 뵙고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간 우리 지금 네 분들 일으키지 말고 당만 보고 쫓아가고 건강히 내 할 일들만 하시면 돼요. 욕심내지 분탕질들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주시고요. 자, 우리 양승조 전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제 정리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네, 다 고생하셨고요. 정말 긴 시간 잘 견뎌주셨습니다. 엉덩이가 참 무거우십니다.
예.